네,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금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헌재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뉴스와 논평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헌법재판정의 심판정의 모습을 이제 사파로 그린 건데,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의 사파입니다. 중앙일보 사파를 가져와 봤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대심 판정에 참석하겠다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한 9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물론 그분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안에 심판정의 모습이 어떤 그림일까를 한번 먼저 이렇게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8명이 이제 한 줄로 쭉 앉고요. 원래는 9명이어야 하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8명 이렇게 앉고, 제일 가운데에는 소장이 있고, 그러면은 안쪽에는 누가 앉느냐? 안쪽에는 그 임기가 오래된 순부터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군대로 치면 뭐 짬밥순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앉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그 사진에서처럼 왼편에는 이제 국회 측 탄핵소추 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앉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인 변호인단, 그러니까 피청구인석이죠. 앉게 되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참석을 하지 이제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인 측과 그리고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이제 방청석 앞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결정을 뭐 기록하는 분들이 이제 속기사들이 이제 가운데에 컴퓨터 앞에 있죠. 이런 부분들은 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기록으로 남기게 될 겁니다.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위대한 승복과 자중으로 대한민국 지켜야. 한 2주 정도 전부터 조선일보를 비롯한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보수 신문들이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오늘 조선일보 사설과 중앙일보 사설의 제목이 똑같습니다. 제목이 위대한 승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통 신문사의 기사 내용이 중복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설도 뭐 같은 주제를 쓸 수는 있는데 제목까지 똑같은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두 양대 보수 신문의 제목이 위대한 승복으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상식과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보수 집단의 생각이 위대한 승복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수, 그러니까 뭐 좀 약간 극단적인 보수 말고요. 일반적인 보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대한 승복이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뭐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기각이 될지 각하가 될지 인용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계속 예측을 해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늘로 기일을 잡은 것은 아마도 인용결정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은 보수 신문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승복이라는 메시지를 주문한 것은 물론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도 승복을 하라라는 뜻이지만, 그렇지만 방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금 더 찍혀 있다.
기울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조선일보 사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넉 달 동안 지속한 분열과 혼란, 불확실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어제를 지우고 벼랑 끝에선 대한민국을 살리는 내일의 길에 함께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벼랑 끝에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지금처럼 갈등이 컸죠. 물론 현재의 갈등이 좀 더 크긴 합니다. 그 당시에도 합리적인 생각과 또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은 국민을 향해서 이제 승복 메시지를 계속해서 냈습니다. 지금과 비슷했어요.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처음에는 거리에서 이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다, 혁명을 해야 한다는 식의 강경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는 승복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통 이제 찐윤을 불리는 그런 분들은 승복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4월 2일 재보선 선거 유세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를 김기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이 하고 다녔잖아요. 전환길 강사를 비롯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권영세 그리고 권성동 두 지도부는 오래전부터 승복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약간 오락가락한 측면도 있어요.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오락가락 측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계속 내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겉으로는 탄핵을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으나 탄핵이 인용될 것을 대비해서 보수 지지층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걸 승복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갈등이 일 수밖에 없다. 네, 같은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을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띄워주십시오. 네, 중앙일보 사설은 더 심플해요. 위대한 승복. 그죠? 조선일보 사설도 위대한 승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앙일보 사설은 그냥 딱 5글자입니다. 위대한 승복 하면서 헌법재판관 8명의 얼굴과 한 가운데 대통령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진의 미학이에요. 사진의 미학입니다. 위대한 승복이라는 제목을 달고 헌법재판관 8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사진을 썼습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중앙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사진을 편집해서 배치한 뜻은 뭘까요? 그죠? 위대한 승복.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승복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승복의 결정이 왜 위대한지를 이 사진 한 장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 역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적 위기를 끝내는 날이자 정치 사회적 혼란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선고 당일에만 4명이 숨졌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정치가 뭐라고? 도대체 대통령 탄핵이 뭐라고 4명이나 되는 소중한 목숨이 이승과 이별을 해야 됩니까? 그 어떤 정치와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생명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가라면 이런 희생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위대한 승복이라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설이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며 적대적으로 공생해온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을 패배의 길로 내몰려 한다. 비상계엄으로 국정 공백과 분열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은 승복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줄탄핵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집단을 향해서 위대한 승복을 하라는 주문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사설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잠시 후면 11시부터 이제 생중계가 될 텐데요.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절차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절차를 존중하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중앙일보 기사죠. 진보 4명, 중도 2명, 보수 2명, 재판관 성향이 대통령 선거에 의미 없다. 제가 윤석만의 대한민국 방송을 시작하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재판관의 성향이 결론에 영향을 미칠까 아닐까 하는 거였어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해왔던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치적 판단이 자기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이제 4, 5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사설을 썼습니다. 사설을 쓸 때 저의 정치적 신념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저의 판단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나의 정치적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사설을 제멋대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사설은 그 언론사, 그 신문사를 대표하는 논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설을 쓴 논설위원 개인이 자기 멋대로 글의 주제와 방향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저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논설실에서 열리는 사설 회의를 통해 하나의 결론이 정해지면 그 결론에 맞춰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사설을 쓰는 과정에서 저의 정치적 개인적인 의견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합니다.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있을 수 있죠. 가치관이 있을 수 있죠. 보수냐 진보냐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나라의 운명을 진 결정을 내리는데 개인의 사심이 드러나도록 결정을 내리진 않아요. 그럼 이것과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헌법재판소가 이런 대통령 파면과 같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살펴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거의 비중이 높아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는지 여부를 봅니다. 지금 탄핵 쟁점이 5가지가 있잖아요. 국무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절차적 정당성 잘 지켰느냐. 그리고 두 번째, 포고령에 들어있는 내용. 세 번째, 네 번째, 국회와 선관위의 병력을 투입을 한 것. 그리고 5번째, 정치인과 법관들을 체포하려 한 것.
이 5가지 쟁점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헌법 정신에 맞느냐, 그르냐, 이거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의 조항에 뭐라 그럴까요? 뭐 법률 조항만을 따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왜?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정치적 판단은 재판관 개인이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이게 정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헌법재판관이 한다는 정치적 판단은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대통령이 직무 복귀했을 때 대한민국의 상황을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했을 때 과연 그 대통령은 자신의 직무를 온전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외교를 대표하는 또 공권력, 군사력을 총괄하는 국가 원수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뭐 헌법재판관이 누구는 보수 성향이고 누구는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결정이 뭐 4대4도 날 거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재판관의 결정은 헌법과 법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두 번째, 정치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의 의미는 자기의 성향에 따라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했을 때 그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사회적 혼란이 없겠느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대통령이 들었으면 비상계엄을 또 밥 먹듯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일보의 기사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재판관 성향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큰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뭐 굳이 따지고 본다면 진보라고 꼽히는 헌법재판관은 이제 문영배 소장과 이미선 재판관,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이 있습니다. 또 정정미 재판관도 있고요. 이분들은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민주당이 임명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김영두 재판관은 약간 중도좌파로 분류되는데 이분은 김명수 대법원장 때 임명된 분이고, 그리고 보수라고 불리는 분은 이제 두 분이죠. 정영식 재판관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임명을 했고,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을 했는데 이분은 약간 중도에서 약간 우파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러나 이런 정치 성향이 이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왜? 아까 제가 논설위원이 사설을 쓸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마 뭐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뭐 샐러리맨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해서 내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어떤 회사의 결정 혹은 정부 조직의 결정에 일어나면 그 전체의 결정에 따르잖아요. 내 개인적인 호불호는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개인의 성향을 투여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 프로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프로예요. 뭐 재판 경력 한 30년, 다들 30년 가까이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원님 재판하듯이 과거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